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초연금이 안 들어와서요. 혹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중단한 건 아니죠? 동사무소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해 본 후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정상적으로 송금됐는데요. 25일에 농협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제 통장엔 돈이 없는 거예요? 혹시 통장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계좌가 비활성 계좌로 분류되어서 거래 중지됐을 가능성이 높네요.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비활성 계좌에 대한 조치가 더 강화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컨설턴트로 30년째 근무 중인 김정환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비활성 계좌 중지 조치로 인해 전국에서 수만 명의 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자녀 명의로 적금을 넣어두신 분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설해둔 계좌들,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도 어느새 비활성 계좌가 되어 거래 중지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통장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연금 수급에 문제 없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이죠. 핵심 기준은 이렇습니다.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0만 원 이하인 계좌, 자동이체나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계좌인데요. 중요한 건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동으로 거래 중지 계좌로 분류됩니다. 거래 중지된 계좌라도 자동이체는 계속 시도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천의 78세 김할머니의 피해 사례입니다. 김할머니는 새마을금고에 기초연금 받는 계좌를 가지고 계셨어요. 매월 32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평소에 다른 시중은행을 주로 사용하셨어요. 새마을금고 계좌는 단순히 기초연금만 받는 용도였고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1년 넘게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나 다른 거래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좌가 비활성 계좌로 분류되어 거래 중지 조치를 받았어요. 기초연금은 들어오지만 할머니가 직접 사용하는 거래가 없다고 판단된 거죠. 그렇다면 계좌가 거래 중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영업점에 가시면 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 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급여 이체 확인서, 연금 수급 증명서,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서 등이 있어요. 세 번째는 통장과 도장이에요. 이 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거래 중지 해제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보통 당일에 처리돼요. 길어도 하루 이틀 정도면 해제됩니다. 만약 증빙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계좌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자동이체나 급여이체를 다시 신청해야 해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도 해제할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해서 거래 중지계좌 해제 메뉴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영업점에 가셔야 해요.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계좌가 거래 중지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알고 계시면 평생 걱정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거래를 하셔야 해요. 어떤 거래든 상관없어요. 1만 원이라도 입금하거나 출금하시면 돼요. ATM에서 잔액 조회만 해도 거래로 인정해주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매월 15일 연금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ATM에 가보세요. 그래서 통장 정리도 하고 소액이라도 출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비활성화되지 않아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 할머니 사례에서 기초연금이 들어오는데도 거래 중지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동입금이에요. 기초연금, 급여, 각종 보조금처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안타깝게도 거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돈은 들어오지만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동 출금이에요. 공과금, 보험료, 적금처럼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거래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본인이 설정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 할머니처럼 기초연금만 들어오고 다른 거래가 없으면 비활성 계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동 출금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공과금 자동 이체예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휴대폰 요금 중에 하나만 설정하셔도 돼요. 월 3만 원이라도 나가면 활성 계좌로 인정받아요. 두 번째는 적금 자동 이체예요. 월 5만 원이라도 적금을 넣으시면 좋아요. 돈도 모으고 계좌도 활성화되고 일석이조죠. 세 번째는 보험료 자동 이체예요.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있으시면 이 계좌로 설정해 보세요.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안 돼요. 돈이 나가야 해요. 월 한 번이라도 자동 출금이 있으면 안전해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가끔씩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월 한 번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체크카드로 결제해 보세요. 3만 원이라도 사용하시면 활성 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체국의 경우는 체크카드를 3개월 동안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한도 제한 계좌도 해제해줘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모바일 뱅킹 앱을 깔아서 가끔씩 잔액 확인만 해보셔도 거래로 인정돼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한 번만 설정해 놓으시면 정말 편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모든 계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통장을 꺼내서 언제 마지막으로 거래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다면 바로 거래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 장기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 시예요. 본인이 직접 거래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분께 부탁하세요. 월 한 번씩 대신 거래해 달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해외 장기 체류 시예요. 자녀분이 해외에 계시거나 본인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실 때는 미리 자동 이체를 설정해 놓으세요. 세 번째, 사업 휴폐업 시예요. 사업을 접거나 잠시 쉬실 때는 사업용 계좌도 관리해 주세요. 이제 금융기관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농협은 지역별로 독립된 기관이라서 조금씩 기준이 달라요. 먼저 계좌 상태 확인은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가시거나 농협 고객센터 1588-2100으로 전화하세요. 거래 중지 해제는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신분증, 통장, 도장은 기본이고요. 추가로 농업인 등록증이나 연금수급증명서, 급여 이체 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해요. 예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농업인 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을 이 계좌로 받으시고 월 한 번은 꼭 ATM에서 거래해 보세요. 농협 체크카드도 발급받아서 가끔 사용하시고요. 농협만의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에요. 만약 지역농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NH농협은행에서는 새로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라서 가장 안전하지만 그만큼 규정도 까다로워요.
계좌 상태 확인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거나 1588-1300으로 전화하세요. 거래 중지 해제에는 신분증, 통장, 도장과 함께 공과금 자동 이체 신청서나 정기적금 가입 서류가 필요해요. 우체국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체크카드를 3개월 동안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한도 제한도 자동으로 해제돼요. 예방법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이 계좌로 받으시고 공과금 자동 이체를 하나라도 설정해 놓으세요. 우체국 체크카드로 가끔 장도 보시고요. 우체국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100% 보장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어요. 새마을 금고가 가장 복잡해요. 각 금고마다 독립된 법인이라서 기준이 제각각이거든요. 계좌 상태 확인은 해당 새마을 금고에 직접 가시거나 1599-9000으로 전화하세요. 거래 중지 해제는 금고마다 달라요. 대부분 신분증, 통장, 도장과 함께 급여 이체 확인서나 대출거래 증명서를 요구해요. 새마을 금고는 출자금 개념이 있어요.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예적금만 5천만 원까지 보호돼요. 예방법은 급여 이체나 대출 상환을 이 계좌로 하시고 정기적금도 하나 넣어두세요.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도 활용하시고요. 새마을 금고 선택할 때 팁을 드릴 거. 가능하면 재무구조가 건전한 큰 금고를 선택하세요. 새마을 금고 중앙의 홈페이지에서 각 금고의 재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한 실수예요.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거래 실적이 없으면 잔액이 1억 원이 있어도 거래 중지될 수 있어요. 실제로 5천만 원이 들어있던 우체국 계좌가 거래 중지된 사례도 있어요. 돈은 안전하지만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거래 중지 해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또 거래 중지될 수 있어요. 해제 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조회만 하는 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조회만으로는 거래로 인정하지 않아요. 가끔은 실제 입출금 거래도 해 주셔야 해요.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모두 기준이 달라요. 한 곳에서 들은 얘기를 다른 곳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각 기관의 기준을 따로따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나 손자 명의 계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명의자 본인이 거래하지 않으면 똑같이 거래 중지될 수 있어요. 가족 계좌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급한 건 내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거래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다면 위험 신호예요. 1년 이상이라면 이미 거래 중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은 체크카드가 있다면 ATM에서 잔액 조회를 해보시고요.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거래가 오래 안 됐다면 지금 즉시 거래를 하세요. 예를 들면 가까운 ATM에서 1만 원이라도 출금하기,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계좌에서 소액 이체하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분간은 안전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공과금 자동이체 하나라도 설정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은 ATM 가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고 체크카드 발급 신청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비활성 계좌 중지 조치, 이건 정말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예요. 특히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에라도 통장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보세요. 첫 번째,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안 돼요. 돈이 나가거나 직접 거래를 해야 해요. 두 번째, 12개월 이상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거래 중지돼요. 3개월에 한 번은 꼭 거래하세요. 세 번째, 거래 중지되어도 돈은 안전해요. 하지만 자동이체 실패로 인한 연체 피해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에라도 통장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보세요. 설마 내가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직접 알려드리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좌 가진 분들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에 바라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더욱 세심한 안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서도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걱정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